저는 아주 기뻤습니다.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우선 무엇보다도 돌아가신 제 아버지가 열혈 민주당원이셨습니다. 아버지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3살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고 한참 뒤에 철들고 제가 아버지의 일기장을 발견했거든요. 1958년도에 4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는데 저는 고향이 충북 음성입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고향은 충북 진천이고요. 음성과 진천이 한 선거구인데 58년도 4대 국회의원 선거 때 아버지가 민주당 후보의 가장 열렬한 청년 당원으로서 선거운동을 하셨습니다. 그때는 불법과 깡패까지 동원한 이 무도한 선거 때였는데 어머니 말씀 들어보면 우리 집 앞에 매일 순경이 2명씩 보초를 쓰고 아버지를 감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그때 일기장에 의하면 하루에 8개 부락을 다니면서 코가 땅에 닿도록 절을 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돈 없고 백 없고 불쌍한 우리 민주당 아무개 후보 지원해 주십시오 하는 식으로 선거운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가 와도 옷이 젖는지 몰랐다고 합니다. 아버지 일기장에 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기적적으로 그 불법 선거가 판치는 그 4대 선거에서 충북 음성에서 민주당 후보가 자유당 후보를 이기고 당선이 됩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기쁘셨겠습니까? 그런데 그러고 그 당선된 후보는 서울로 가면서 아버지 손을 붙잡고 김동지의 공이 가장 컸어. 내 끝까지 못 잊을 거예요 하고 떠났다고 합니다. 서울로. 그런데 그 후보가 몇 달 뒤에 민주당을 탈당하고 자유당으로 갑니다. 그때 아버지가 아주 피를 토하는 처절한 심정을 쓴 일기장이 있습니다. 그 4대 국회의원 선거 때가 제가 1살 때니까 저는 기억을 못하지요. 그 일기장과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하는 얘기죠. 그리고 그 일기장에는 1960년도에 그 민주당 대통령 후보였던 조병옥 박사의 갑작스러운 서거에 대한 이야기를 쓰시면서 동지들과 함께 부둥켜안고 울면서 이게 꿈이냐 생시냐면서 울었다는 그런 기억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그런 내용을 철들고 알았기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을 모실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아주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공무원으로서 제가 어느 당이나 이념에 경사될 일을 하지는 않았지만 아버지가 이렇게 추구했던 그 제대로 된 나라에 대한 젊은 시절의 그 열정 생각하면서 또 그 후에 71년도에 장춘단 유세라든지 그때는 제가 중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또 그 후에 아버지 일기장에서 본 거라든지 보면서 김대중 대통령을 모실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아주 영광이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또 개인적으로는 김대중 대통령은 목포 상고를 나오셨습니다. 저도 이제 상고를 나온 사람으로서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의 쭉 전기나 또 최근에 육성 회고록까지도 쭉 나옵니다만 그 시절 이야기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또 목상 때 이야기도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상업학교를 나온 처지에 있는 사람으로서 느끼는 어떤 동료의식이라고 할까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대통령님께 좀 외람된 말씀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도 같이 포함해서 제가 그때 상업학교를 다니면서 또는 졸업하고 일찍 직장생활 하면서 가졌던 그런 열등감이나 이 사회의 불공정에 대한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주 기쁘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일했고 정말 제 모든 것을 바쳐서 헌신하자 이런 생각으로 임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제가 모셨던 6분 중에 대통령 중에 김대중 대통령을 그렇게 평가합니다. 해놓으신 업적이 많습니다. IT 초석을 깔았다든지 복지의 틀을 만들었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그런 것보다는 김대중 대통령의 그 지도자로서의 희생과 결단
통합, 그것을 정말 존경합니다. 해놓은 일에 업적이나 지표나 통계나 하는 것 일일이 들지 않겠습니다. 또 남북 관계에 있어서의 큰 진전을 이룬 것도 정말 큰 일이죠. 그렇지만 저는 지도자로서 우선 희생, 그 수많은 옥고와 생사의 길을 왔다 갔다 하면서도 자기 몸을 던져서 이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자 하는 그런 희생과 또 결단, 지도자로서 가졌던 그 결단이죠. 힘들 때 내릴 수 있었던 그런 수많은 결단들, 그리고 통합입니다. 관용과 또 상대도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품 넓은 포용과 화합의 정신, 통합의 정신, 그것이 남북관계 진전을 이뤘고 또 다른 편에 있는 사람들로 탕평으로 많은 사람들을 쓰셨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 업적은 뭐 이루 말할 수도 없습니다만 뭐 일일이 손에 꼽을 수가 없죠. 정보의 선도 국가가 될 수 있었고 남북 관계에 정말 커다란 족적을 남기셨고 IMF 위기를 극복을 했고 또 복지제도의 틀도 만드셨고 또 그렇긴 합니다만 그런 젊은 시절부터 보여주셨던 그런 희생과 결단 그리고 통합 그러고 봐서 가장 훌륭한 지도자라고 생각합니다. 아이작 뉴턴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멀리 볼 수 있었던 것은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섰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저를 비롯한 이 많은 후학이라고 할까요? 후배들은 김대중이라고 하는 거인의 어깨 위에 섰기 때문에 더 멀리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정치인들 또 생각이 있는 지금의 지도자들은 김대중이라는 거인에 모두 빚진 사람입니다. 김대중 대통령 어록이 너무 많아서 뭐 정말 여러 가지 꼽고 싶습니다만 공직자로서는 만원경처럼 넓게 봐고 현미경처럼 좁고 구체적으로 봐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그 말씀이 공직자로서는 와닿습니다. 특히 경제부총리까지 하면서 망원경처럼 거대 담론과 대한민국을 어떻게 끌어갈 건지에 대한 생각을 했고 경기도지사라면서 이 도민들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일들을 현장에서 접하면서 하는 것은 현미경처럼 하는 일이었거든요. 저로서는 아주 운이 좋은 일이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국가 경영 전체를 받고 경기지사라면서 도민들의 삶의 현장에서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일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김대중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만원경으로 넓고 멀리 보는 것, 그리고 현미경으로 좁고 깊게 보는 것을 한다는 그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정치인 김동연으로서 기억에 남는 말씀은 이 말씀을 제가 제 방에 이 액자에 걸어놨는데요. 나는 언제나 역사와 국민을 믿었다. 그리고 국민이 언제나 승리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승리한다. 이 두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정치인이 돼서 보니까 그전에 행정관료로서가 아니라 이 역사의 흐름 속에서 대한민국은 어떤 위치에 있을까? 또 우리 국민의 잠재력을 믿고 국민의 뜻은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정치인으로서는 김대중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 중에 나는 국민과 역사를 믿었다. 그리고 국민은 늘 승리하는 것은 아니지만 반드시 승리한다. 이 말이 기억에 납니다. 최근에 저희가 사형수 김대중 그 연극을 저희 경기도에서 저희가 초청을 해서 했거든요. 제가 작년 9월인가 10월에 광주에 가서 이 사형수 김대중 그 제작팀과 이 출연진들을 만나서 1시간 정도 얘기를 나누면서 그때 이 연극 우리 경기도에서 한번 모셨으면 좋겠다 해서 그 공연을 했습니다. 그 공연은 그 사형 언도를 받은 사형수 김대중 인간적인 면모를 비추는 그런 연극이었습니다. 제가 그 배역들로 미리 만나서 이렇게 고맙다고도 하고 또 격려도 드렸는데 그때 사형수 김대중이 마지막 자신의 최후 진술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나는 죽겠지만 1980년대에 반드시 민주주의가 온다 였습니다. 지금이야 당연한 얘기지만 그 당시 그 시절에 김대중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사형을 언도한 그 암울한 시절에는 정말 얼토당토하는 얘기였을 겁니다. 그렇지만 최후 진술이 마치 그 앞날을 예언이라 하듯이 민주화 시대를 열었거든요. 그래서 그 말이 기억에 남고 또 이어서 다시는 이 땅에 정치 보복이 없었으면 좋겠다. 당신은 비록 이 사형 언도를 받아서 정치 보복으로 그때는 이제 사형이 집행될 줄로 생각을 하셨겠죠. 희생이 됐지만 다시는 이 땅에 정치 보복이 없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12.3 계엄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이래도 되는 건가 할 정도의 우리 민주주의가 위협을 받고 있고 또 정치 보복의 악순환이 아직도 지금 자행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야당 대표도 지금 수많은 그 탈탈 터는 수사하고 있고 우리 경기도도 14번씩 압수수색을 받았거든요. 이런 것을 보면서 김대중 대통령 때에 그 했던 그 최후 진술의 그 숙제가 아직도 안 풀린 것이 많구나 하는 측면에서 그 연극에서 하셨던 김대중 사형수의 그 최후 진술이 기억이 납니다. 작년에 귀리의 김대중 다큐멘터리 영화를 제가 용산 시집에서 봤습니다. 너무나 감동스럽고 특히 광주에게 내리셔서 있을 때 그 모습 같은 것을 보면서 눈물도 나고 했는데 아쉽게도 그 뒷얘기가 담겨져 있지 않았는데 뒷얘기를 주로 담은 대통령 김대중 다큐멘터리가 나온다고 해서 정말 반갑고 기다려집니다. 저도 꼭 보겠지만 많은 분들이 보시고 김대중 대통령의 그 뜻을 기리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국회의원 5번, 대통령 3번, 낙선 전문가인데 불가능한 걸 가능하게 만드는 게 정치인 거지. 사형수가 17년 만에 대통령이 되는 과정이 민주주의가 이 땅에 내려오는 과정이었고